그 하루는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하루였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소행성이 에이케사 7총알보다 28배 빠른 속도로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죠. 순식간에 히로시마 원폭 100억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지구상 모든 종의 75% 이상이 사라졌고 25kg 이상의 생명체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희생자는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공룡이 죽은 날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공룡은 정말 하루 만에 모두 사라진 걸까요? 백악기 후기, 전 세계에는 1,000종이 넘는 공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종부터 작고 민첩한 종까지 이들이 모두 같은 순간에 죽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공룡 멸종의 진짜 이야기,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이 즉각적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24시간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직접적인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극심한 열, 거대한 산불, 폭발파, 지진,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특히 서반구의 공룡들은 충돌 지점에서 2,4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몇 분 안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불이 꺼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충돌로 대기권에 뿜어진 초고온 물질은 약 25조 톤에 달했고 이 물질은 태양 표면보다 몇 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비처럼 쏟아지자 대기가 오븐처럼 뜨거워져 지구상 모든 숲의 70%가 불타올랐습니다. 열린 공간에 있던 생명체들은 안에서부터 익어갔죠. 하지만 습지, 울창한 숲, 고위도 지역 같은 보호된 장소에서는 일부 공룡들이 버텼을 것입니다. 이 생존자들은 아마도 작은 종이었을 겁니다. 어린 개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화재와 분출물이 만들어낸 먼지와 그을음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태양이 차단되자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온이 20도나 하락했죠. 영원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종말론적 겨울이 비조류 공룡들에게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버텼을 수도 있죠. 육식 공룡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시체가 넘쳐났을 테니까요. 반면 초식 공룡은 대부분의 식물이 타버려 처음부터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운 좋은 초식 공룡 일부는 보존된 식물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초식 공룡이 사라지자 육식 공룡도 곧 뒤따랐습니다. 가장 최근 연구 중 하나는 공룡의 정확한 생존 기간을 충돌 후 15년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는 1년 넘게 태양빛을 가려 지구를 거대한 냉장고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소수이고 멀리 떨어진 비조류 공룡들은 천천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100년 이내라는 비슷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짧은 시간에 반발합니다. 그들은 멸종이 수천 년에 걸쳐 늘어났다는 생각을 선호하죠. 작은 개체군이 초기 단계를 살아남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긴 추정치 중 많은 수가 수천 년 이내지만 일부는 수만 년에 이릅니다. 2013년 한 연구는 충돌로 모든 비조류 공룡이 죽는데 약 3만 3천 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된 몇몇 알려지지 않은 종이 소행성의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고 세계가 안정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포유류는 크기가 증가했을 것이고 곤충은 개체 수가 늘었을 겁니다. 거대 거북이와 악어가 만든 이상한 세계는 공룡이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 연구의 고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비극적으로 느린 종말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유류와 비공룡 파충류가 이전 지배자들과 경쟁하면서 공룡은 서서히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3만 3천 년도 가장 긴 추정치가 아닙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일부 공룡이 최대 100만 년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훨씬 더 낙관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긴 생존 시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충돌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에서 나왔습니다.
고생물학 학자 팀이 산후안 분지의 외딴 지역에서 하드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심지어 케라톱스의 유해를 발견했죠. 놀랍게도 이 화석들은 충돌 후 약 50만 년 후에 팔레오세 시대 지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문을 제기했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요? 왜 모든 장소 중에서 분화구에 비교적 가까운 미국 남부에서만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수석 고생물학자에 따르면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폭발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협곡과 유사했을 가능성입니다.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자 그룹이 원래 미국 출신이 아니라 캐나다 엘버타 같은 북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소행성의 영향이 비교적 덜 심했던 곳이죠. 기온이 떨어지고 자원이 감소한 후 그들은 남쪽으로 모험을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지역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성체가 아닌 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보호된 둥지의 알들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이 지나간 후 부화했고 운이 좋으면 50만 년 동안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다면 이는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공룡들이 소행성으로부터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당시 등장한 새로운 동물들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민물 장어나 판토동 같은 초기 포유류 말이죠. 물론 이러한 발견은 고생물학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반발은 이 공룡 화석들이 원래 백악기 지층에서 침식되어 더 젊은 땅에 다시 퇴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죽지 않았다는 환상을 준다는 거죠. 원래 발견을 한 연구원들은 뼈를 옮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예가 34개의 뼈가 완벽한 순서로 배열된 단일 개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무효로 간주하지만 공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큰 공룡도 포함해서 말이죠. 매우 추측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더 큰 동물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민첩한 포유류를 잡을 수 없어 다른 생존자만 사냥했을까요? 아니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외소화를 경험했을까요? 작은 섬에 사는 동물들이 겪는 것처럼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멸종 동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과학에서 인정하는 가장 젊은 공룡은 트리케라톱스 표본입니다. 충돌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죠. 아마도 대부분처럼 폭발 자체에 굴복했을 겁니다. 공룡 생존에 대한 대화는 다른 중생대 아이콘들도 지속되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프테라노돈이나 모사사우루스 같은 것들 말이죠. 현재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암모나이트류 같은 당시의 모호한 동물 그룹은 백악기 이후 약 100만 년 동안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산후안 분지의 경우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공룡의 진짜 운명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6600만 년 전 그날 지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났고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전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만 년, 심지어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공룡이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인 초기 포유류가 이미 땅을 걸어다니고 있을 때 어딘가 외딴 협곡에서 마지막 티라노사우루스가 쓸쓸히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별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